포문으로 1부터 100까지 출력하는 거. 그러면 초기 값이 1일 거고 100까지면은 101이 종료 조건이겠죠. 그리고 1부터 100까지면은 플러스 1씩이니까 스텝은 굳이 쓸 필요가 없고요. 기본 값으로 정해져 있는 4개 변수일 거니까. 그래서 레인지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만 쓰면은 0부터 99죠. 마지막에 나온 건 99고 초기 값은 0입니다. 그래서 이제 1부터 101이라고 써야 원하는 범위의 숫자를 출력할 수 있는 거죠. 시작점과 끝점, 레인지 내부에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반복문을 쓰는 이유는 특정 횟수만큼 반복하겠다라고 정하고서 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while문도 마찬가지고요. for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역순 출력이죠. 이번에는 초기 값이 100이에요. 써주고 1까지 출력하는 거니까 0이죠. 근데 감소해야 되지만 지금은 스텝 안 써줬으니까 플러스 1로 돼 있어서 이대로 실행하면 안 나오죠. 스텝까지 신경 써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100부터 1까지 출력됩니다. 100이고 1이고 크게 어렵진 않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짝수만 출력입니다. 짝수만 출력하는 거.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이 출력하는 작업을 i 값이 짝수만일 때 출력해주면 되는데 그렇게 할 거면은 i가 2의 배수이기만 하면 되죠. 이론하는 나머지가 0이라는 건 뭐라고 하더라? 나누어 떨어진다고 하니까 이렇게 써도 되고요.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스텝을 이용하면 되죠. 근데 이렇게 써주면 스텝이 2씩 증가하는 거니까 어때요? 1부터 시작하게 되면은 홀수만 나오죠? 13579 해서 홀수만 나옵니다. 이렇게 써주면은 짝수만 나오죠? 그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100부터 1 사이 똑같이 짝수인데 범위가 바뀌었죠? 그러면 얘가 100부터 0까지 전부 다 출력하는 거였는데 여기서 이제 짝수만 걸으면 돼요. 이것도 똑같아요. 100부터 짝수만 출력되고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 품은 안 쓸 거면은 마이너스 2씩 감소하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도 잘 나옵니다. 종료값도 2까지 나오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포문으로 8단 출력하는 거. 일단 단을 저장해야 되죠. 곱하는 수는 8 곱하기 1부터 8 곱하기 9까지 출력하면 됩니다. 그러면 뭐 시험문이죠. 이런 거 9번 반복하면 되는 거니까. 일단 레인지에 들어가는 이 레인지로부터 구해온 범위의 숫자가 i로 들어가는데 이 i는 곱해지는 수가 되겠죠. 그러면 범위는 곱하기 1부터 곱하기 9까지니까 1과 10 두 개만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늘 해왔던 것처럼 써주면 되고. 포문으로 했을 때 while문으로 했을 때 단은 그대로 고정이니까 j는 1부터 j가 10까지 1씩 증가하면서 이거는 뭐 이러면 똑같죠? 이것도 뭘 쓰든지 여러분 취향에 맞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1단에서 9단 출력하는 건데 단의 값도 변하고 있죠? 1부터 9까지 1씩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각 단마다 곱하기 1부터 곱하기 9까지 곱해지는 수도 1씩 증가하면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첩 반복문 써야 되겠죠? 근데 그거를 포문을 이용해야 되니까 천천히 한번 해보자면 단부터 어, 단부터 확인해 보면은 이제 1단부터 9단까지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각 단에 맞게 곱하기 1부터 곱하기 9까지 해주면 되겠죠. 뭐 범위는 똑같겠죠. 어차피 뭐 그러면 이제 필요한 거는 이거니까. 그래서 각 단별로 1단부터 9단까지 곱하기 1부터 곱하기 9까지 출력됩니다. 보면은 바깥쪽 포문이 있고 안쪽 포문이 있습니다. 이중 왈문이랑 같죠? 구조는 돌아가는 것도 비슷하고 이 안쪽 거 한 바퀴 다 돌고 나면은 바깥에 있는 단변수 1 증가하고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 1부터 n 사이에 존재하는 소수의 합입니다. 소수의 합. 그거를 리턴하는 함수를 구현해야 돼요. 일단 함수 구현이니까 필요한 거는 define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문제가 요구하는 함수
소수의 합을 반환하는 함수예요. 그러면 함수의 이름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합이니까 합을 담을 변수, 그리고 그 변수에 들어있는 값을 리턴해주면 함수의 기본적인 구조예요. 문제가 요구하는. 로직은 아직 구현 안 됐고. 그러면 이제 해당 함수를 호출했을 때 10의 1부터 10까지 1부터 10 사이에 존재하는 이거 실행했을 때 0이라고 나오겠죠? 0이 들어있는 썸을 리턴하고 있으니까. 그럼 이제 진짜로 이 함수에다가 10이라는 인자를 줬을 때 1부터 10 사이 이 사이에 존재하는 소수의 합을 반환하면 됩니다. 그러면 1부터 10 사이에 존재하는 소수는 이렇게 있으니까 얘네 전부 다 더하면 18이죠? 그래서 18 나오면 되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함수 내부에서 포문을 사용하면 되는데 어떻게 쓸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반복해야 되는 거는 여기에다가 해당 범위에서 가져온 숫자가 소수일 때 더하면 되니까 일단 이 작업은 계속 반복해야 되죠. 범위는 1부터 n 사이니까 여기서 사이라고 하는 거는 포함 관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포함 관계가 있으면 1부터 n 플러스 1이죠. 그래야 n까지 포함할 거니까. 그러면 이제 1부터 10 사이에 있는 모든 수의 합 리턴 하겠죠? 그러면 1부터 10 사이의 모든 수의 합은 55니까 55라고 나오는 게 맞습니다. 지금은. 왜냐면 지금 이 더하고 있는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특정 조건이 없죠. 이 i가 소수일 때만 더해야 돼요. 근데 소수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함수 만든 적 있습니다. 이런 함수한테 i가 소수인지 아닌지 물어보는 거죠. 함수가 하나 더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일단 중요한 거 1 이하일 때는 얘가 소수가 아니죠. false 리턴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1이 아니라 2 이상의 숫자부터 너네 2 이상의 숫자가 들어왔어요. 그랬을 때 소수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이 있었죠. 소수라는 게 1과 자기 자신 외에 약수가 있으면 안 되죠. 그렇다는 건 1과 자기 자신을 제외한 이 사이에 있는 숫자들 이 숫자들 중에서 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가 있으면 안 됩니다. 7의 경우는 2부터
6가지고 11일 때는 2부터 10까지 3일 때는 3일 땐 말고 4일 때는 2, 3이고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숫자를 얘네들을 나눠봐야죠. 이 숫자들은 넘버일 거고 그러면 나누는 범위는 초기 값이 2고 종료값은 자기 자신에서 1을 뺀 거니까 레인지 범위를 사용하면 2부터 넘버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거 포문에다 넣어가지고 이 안에서 이제 검사를 해야 되죠. 넘버를 i로 나눈 값이 0인지 아닌지. 그래서 0이라고 한다면 요 사이에 나누어 떨어지는 수, 자기 자신 이외의 약수가 있는 거니까 false 리턴해주면 됩니다. 소수가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이 두 가지 건너왔다, 통과했다, 그러면 소수니까 이런 내용이었어요. 잠깐 2, 3, 5, 7이면은 17이죠? 18은 10의 약수의 합이고 나오죠? 그러면 20에 1부터 20까지 있는 소수의 합 일단 2, 3, 5, 7 하나 있고 11, 13, 17, 19니까 77이네요. 테스트 케이스는 암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써보면 된다는 거. 그러면 5라고 한다면 얘는 2랑 3이니까 2, 3, 5니까 10. 잘 나오죠? 다음 문제. 일단은 리스트에다가 담았습니다. 이번에는 포문에서 레인지가 아니라 리스트를 이용하는 거죠. 레인지 이게 아니라 배열을 이용하는 겁니다. 리스트. 그러면 헷갈리지 않게 B라고 할게요. 요소 전부 출력이니까 A에서 첫 번째 있는 거, 첫 번째 돌 때 첫 번째 요소를 B에다 넣고 그 값을 출력하고 두 번째 돌 때 두 번째 값 B에다 넣고 출력하고 그래서 A에 들어있는 요소가 더 이상 없을 때까지 마지막 인덱스까지 다 가져와서 출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회 가능한 형태가 리스트 같은 게 나온다. 그러면 알아서 이 요소의 개수만큼 순회합니다. 자동으로 순회하면서 순서대로 요소의 끝 인덱스까지 들어가서 반복해요. 자, 똑같이 이번에는 요소를 전부 출력하되 조건이 하나 붙어있죠? length라는 함수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랭스를 사용하면은 이 리스트의 길이가 나오죠? 5가 되고, 이걸 사용하라고 한 거는 구해온 리스트의 길이를 사용해야 되니까 레인지 쓰면 되죠. 그랬을 때 레인지가 리턴하는 범위, 참고로 레인지는 리턴을 하면은 튜플이라는 형태로 리턴됩니다. 튜플, 이런 자료형이 있어요. 이거 한번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서 보세요. 뭐 크게 복잡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형태는 이렇게 나와요. 이게 소괄호 있죠? 소괄호로 나타낸 게 튜플입니다. 튜플. 어쨌든 0부터 5까지니까 0, 1, 2, 3, 4까지죠? 범위가 A랑 연결된 리스트의 인덱스입니다. 그러면 I에 들어가는 거는 인덱스니까 인덱스를 이용해서 전부 출력할 거면 인덱스를 괄호 안에다 넣어주면 된다고 했죠? 안에 있는 요소 전부 출력되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역순으로 출력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랭스 함수를 사용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폼은 설명할 때 해서 다 아시죠? 초기 값은 랭스를 이용했다는 거는 인덱스를 써야 되니까 마지막 요소의 인덱스는 길이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초기 값이 길이 마이너스 1이고 감소하면서 마이너스 1까지 가야 되죠. 그래야 마지막 0번 인덱스 요소를 출력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역순으로 출력 문제없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리스트의 각 달의 끝 날짜를 담는 거. 지금 각 달의 끝 날짜라고 했는데 1월부터 12월까지 마지막 날짜 30일. 지금은 2024년 윤년이죠. 윤년이 뭐냐면 연도의 수가 4의 배수이고 또 400의 배수이지만 100의 배수는 아닙니다. 100의 배수이면 안 돼요. 이 윤년에는 2월의 끝 날짜가 29일입니다. 윤년이 아니면 28일이고요. 그래서 이 윤년의 2월을 윤달이라고도 합니다. 실제로 이 달력을 보시면은 2024년의 2월은 29일까지 있고 작년 2023년 2월의 마지막 날은 28일까지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일단은 담아보죠. 올해 기준으로 할 거니까
그러면 이제 last days라고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포문을 이용해 가지고 last day에 last days라는 리스트의 요소가 들어갈 거니까, 그랬을 때 출력을 해 보자면 정해진 서식대로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1월이랑 31일 월수랑 일수가 계속 바뀌어야 하니까. 여기에는 리스트에서 뽑아온 것들을 넣어주면 되고요. 월수는 아직 모르니까 1월로 고정해 놓고 보면은 잘 가져오는데 문제 없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겠죠? 자, 똑같은데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이 1을 변수에다가 집어 넣으면 돼요. 어떻게 보면은 여기도 1부터 12까지 증가해야 되죠? 근데 그거를 1로만 사용해서, 그리고 이 1만 사용해서 나타내는 거는 while문 시작할 때 배웠죠? i 값에다가 변수 i에다가 1을 할당해가지고 i 값을 자동으로 1씩 증가시켜 가면서 반복을 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months라는 변수에다가 1을 할당할 겁니다. 그러고 나면은 여기 1 대신에 months라고 써도 되죠. 그러면 출력하고 나서 months의 값을 1씩 증가시켜 놓으면 한 바퀴 돌 때마다 이거 출력하고 months 값 1 증가할 거니까 처음에 1에서 그 다음엔 2가 되겠죠. 그래서 1부터 12까지 나타내는데 충분히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이제 여기서 length라는 함수를 또 사용해야 됩니다. 이번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length length를 쓰는 거. 여기는 지금 리스트죠? range를 쓸 겁니다. 그러면 얘는 이 자리에 12가 남아 있을 거니까 0부터 11까지 존재하겠죠? 범위가. 일단은 그러면 어떻게 해볼까? 간단하게 처음부터 이러면 1만 들어갈 거고 1은 문제가 없죠. 왜냐면 어차피 이 i는 인덱스 역할을 할 거니까 실행했을 때 0부터 11까지 나와요. 리스트의 인덱스고, 그렇다는 건 i 플러스 1을 해서 얘가 월 정보가 되지 않을까요?
i 플러스 1 하면은 이때는 1, 2, 3, 4, 12까지 될 거니까. 그러면 1까지가 아니라 월 정보가 될 거고, 그 다음에 i가 인덱스인 거 알았으니까 해당 리스트에 인덱스 써준다면 똑같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매끄럽게 하고 싶다. once에다가 넣어주고 변수 활용하면 됩니다. 왜냐면 이게 조금 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도 결과는 똑같으니까. 어렵지 않죠? 자, enumerate라는 새로운 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enumerate라고 새로운 게 나왔죠. 또 결과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돼요. 일단 사용 예시를 보세요. 간단하게 말해서 last days라는 변수랑 연결된 이 리스트 보면 데이터가 총 몇 개 있을까요? 자, 선택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의 정의를 조금 더 포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12개일지 24개일지. 요소로서의 데이터라고 한다면 12개가 맞는데 요소가 아니라 좀 전체적인 틀에서 봤을 때 데이터라고 한다면 요소랑 해당 요소가 들어있는 인덱스까지 포함이니까 24개입니다. 좀 포괄적으로 놓고 봤을 때 첫 번째 요수 0번 인덱스 한 쌍이죠. 인덱스랑 인덱스에 들어있는 요소가 그래서 24개입니다. 결론은 요소 하나에는 데이터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인덱스까지 2개예요. 그거를 한 번에 쓸 수 있는 게 enumerate입니다. 인덱스랑 인덱스 안에 들어있는 값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인덱스는 i에다가 넣고 해당 인덱스에 들어있는 값은 last day라는 변수에다가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rint 라고 했을 때 라고 한다면 둘 다 한 번에 가져올 수가 있죠. 조금 더 맞게 바꿔놓고 그러면 결과는 같은데 enumerate가 있고 없고 차이는 많이 나죠? 여기서는 리스트 인덱스에 접근 안 했죠.
여기선 했는데 여기선 안 했죠? 이뉴머레이트를 사용했으니까. 뭐 이뉴머레이트는 이 문제에서는 이 정도까지만 써도 됩니다. 그리고 다른 언어에도 있는 개념이고요. 아마 C++에서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리고 이뉴머레이트는 알면 쓰면 좋지만 모른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어요. 이렇게 해서 폼은 문제까지 풀었습니다.